천안시 가불병 선거구 모두에서 승리한 민주당 당선인 3명이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천안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당선인들은 공통공약인 GTX-C 노선 천안 연장 사업에 국비를 유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아산시가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를 홍보하면서 TV 광고로 1억 2천여만 원을 들인 사실이 천안TV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시민들은 예산 낭비라며 아산시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 의원은 고개를 숙였지만 의원직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안시청 청원경찰 A씨가 토지 보상금 1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건설도로과에서 보상 업무를 맡으면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교육부가 지방대학에 5년간 1,000억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에 지역대학인 건영대와 순천향대가 예비 지정을 받았습니다. 충남도는 본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든든한 시민의 힘,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 의회라는 의정 목표로 출발한 제9대 천안시 의회. 천안시민의 의한, 천안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힘차게 달려온 1년.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며 지역 발전에 힘쓰는 천안시 의회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4월 22일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10 총선에서 문진석, 이재관, 이정문 후보는 나란히 가불병 지역구에서 당선됐습니다. 새 당선인들은 지난 17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새 당선인들은 지역구 공통 공약인 GTX-C 천안 연장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비 확보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4.10 총선에서 천안 시민들은 세 곳의 지역구 모두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들은 선거 당시 입을 모아 GTX-C 천안 연장에 조속한 착공을 약속했습니다. 당선 후 한자리에 모인 천안갑 문진석, 천안을 이재관, 천안병 이정문 당선인은 함께 약속했던 이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GTX-C라는 것은 국가철도인데 국가철도에 지방정부가 모든 재정을 다 쏟아붓는 것은 차례에도 맞지 않다. 그래서 반드시 국비 반영을 시켜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4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국비 비율이 좀 있을 수는 있겠죠. 우리 천안에도 GTX-C가 연장이 되면 그 효용이 있을 테니까 우리 천안에도. 그래서 그 정도에 비례해서 우리 천안시가 재정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비를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올해 초 박상돈 시장은 총선에서 당선될 국회의원들과 함께 GTX-C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 시장의 말처럼 천안시도 GTX-C 천안 연장에 있어 막대하게 들어갈 예산을 국비로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 건축 영역 진행하고 어쨌든 국토교통부에서는 올 말까지 협약을 체결하겠다. 지자체와 다 이 재원 부담에 대한 이런 부분 얘기가 있어요. 근데 뭐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국비를 확보하는 방법이 정말 뭐 순수하게 국비를 우리가 요구할 것이냐. 뭐 한편에서는 공동 연대를 통해서 뭐 특별법을 제정하는 부분 또한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 남은 건 국회의원들과 지자체장이 시민들을 위해 약속한 일을 지켜내는 것뿐입니다. 여소야대로 구성된 제22대 국회를 통해 GTX-C 천안 연장 국비 확보가 관철될지 주목됩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아산시는 오는 24일부터 이순신 축제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아산시는 축제 홍보 과정에서 상식에 어긋나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이 천안TV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먼저 아산시는 축제를 홍보하겠다며 9개 방송사에 총 1억 2천여만 원의 광고비를 집행했습니다.
당장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유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아산시는 이번 달 1일부터 27일까지 지상파 3사를 포함해 모두 9개 방송사에 축제의 주요 일정과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광고를 송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집행한 광고비 총액은 1억 2,200만 원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5일간 열리는 축제를 홍보하겠다며 1억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인접한 천안시의 경우 흥태령 춤축제 등 지역 축제를 할 때면 지상파 등의 광고를 송출하지만 TV 광고를 집중해서 하지는 않는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광고비 집행에 기준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희 아산시에서 하는 축제 중에 가장 큰 규모의 행사이기도 하고 축제 기간이 5일이고. 아니 근데 뭐 행사, 천안도 네. 흥태령 축제도 이제 그건 뭐 그게 20년 동안 오래된 전통적인 축제고 또 인지도도 높고 또 5일 동안 해도 그 정도 광고는 안 드리거든요. 그거는 지자체마다 다른 거라서 이게 뭐 광고를 얼마를 해라라는 기준은 없는데 다른 지자체가 조금 했다고 해서 뭐 저희도 조금 하고 많이 했다고 해서 저희도 많이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선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아니, 손님들 생각할 때는 이 5일 동안 한 달 자체도 그런 돈을 아산 시민들에서 다른 거에 넣었어야지. 무슨 축제에다가니 5일 동안 이거는 예산. 더구나 시청 안팎에선 축제에 예산이 쏠려 도로 파임이나 과속 카메라 보수 등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팽배합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아산시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산시는 시 도의원 등 내빈에게 축제 개폐회식 초대장과 축제 홍보물을 우편 발송했는데 여기엔 박경기 아산시장 업무 명함이 동봉돼 발송됐습니다. 지자체장이 업무 명함을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 배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미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처지인데 같은 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아산시는 이순신 축제 개폐회식 초대장을 시도의원 등 내빈에게 우편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편물엔 박경기 아산시장의 업무 명함이 동봉돼 있었습니다. 지역축제 초대장에 지자체장 업무 명함을 동봉해 발송한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무엇보다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데다 축제를 사유화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매우 이거 선거법 위반을 비롯해 이 축제를 아산의 대표 축제를 사유화한다는 그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잘못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내빈에게만 보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VIP하고 일반 초청자를 대상을 나눴어요. 네네. 그래서 일반인들은 초청장을 보내고 일단 VIP는 특별하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 같은 해명에도 선거법 위반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아산시 선관위는 우편 발송 업무를 담당했던 총무과 팀장을 바로 오늘인 22일 선관위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미 박경기 아산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며 2018년 아산시장 예비후보자 출마 당시에도 자신의 경력사항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부과받았었습니다. 그런데도 박 시장이 재차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일을 저지르면서 선출직 공직자가 상습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지민규 도의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지 의원은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사퇴 요구는 일축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10월 천안시 불당동 인근에서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후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 요구를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지민규 충남도의원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당일이던 지난 16일 무거운 표정으로 법정의 모습을 보인 지 의원은 판결 직후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덤덤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작년 11월 재불의를 일으켜 많은 분들께 실망을 끼쳐드리고 의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으로 죄송한 사실을 한 것인데 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성하고 자숙하면서 더 나은 모습 보여드리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역주행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도 불응한 채 현장에서 이탈,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더욱이 지 의원이 지구대에서 누가 신고를 했느냐, 본 의원에게 보고하라고 소리치는 등 소동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민규 의원은 의원직 사퇴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할 뿐 사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피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자진 사퇴하라 이런 비판도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 저희 개인적인 잘못으로 의원님께 실망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그래서 저는 더 나은 모습으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제가 잘못한 것을 극복하고 또 다시 우선 구할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시청 청원경찰 A씨가 토지 보상금 16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A씨는 청원경찰 업무가 줄어들자 건설 도로과에 배치돼 보상 업무를 맡았는데 이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천안시청에서 근무하던 청원경찰 A씨가 공문서 위조 등의 수법으로 수억 원을 빼돌리며 천안시로부터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지난 18일 청원경찰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토지와 지작물 허위 소유자를 내세우거나 사업 밖 토지를 포함해 면적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16억 원가량을 편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경찰에서는 A씨의 부당 이득이 10억 원가량으로 파악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6억 원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A씨 외에 금융계좌를 제공하고 수고비를 받는 등 범행에 가담한 7명도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천안시에서는 향후 보상 관련 업무를 함에 있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천안시 그 보상 관련 그 담당 직원 그 공금 횡령과 관련해서 사전 교육이나 이런 것도 철저히 하게 되겠지만 체계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자체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보상 그 시스템 자체를 새롭게 구입 정비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충남 지역대학인 건양대와 순천향대가 교육부가 주관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에 예비 지정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글로컬 대학 사업은 비수도권 대학에 5년간 1,000억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난해 글로컬 대학 지정에서 충남권 대학은 모두 탈락해 지역 홀대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올해엔 지역대학이 본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심소원 기자가 전합니다. 논산의 건양대학교와 아산의 순천향대학교가 교육부 주관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예비지정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교육부와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예비지정에는 도내 16개 대학을 비롯해 전국의 109개 대학에서 혁신기획서를 제출했으며 이들 중 20곳이 예비지정 대학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교육부는 한국연구재단에 맡겨 혁신성, 성과관리, 지역적 특성 등 3개의 영역에서 평가를 실시했는데 건양대는 지역 특성에 맞춘 K국방 전력지원산업 인력 양성을 통해
대학과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유도한 전략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아쉽게 고배를 마신 순천향대는 지난해에 예비 지정 지위를 인정받아 재도전의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건양대가 2024년 글로컬 대학으로 예비 지정된 것은 대학 구성원들과 지역의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준비해온 결과입니다. 이제 남은 본 지정을 향해서 계속 함께 노력할 것이고요. 충청남도, 논산시 그리고 계룡시와 협력해서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산학연 협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1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는 자리에서 충남의 글로컬 대학이 반드시 선정돼야 한다면서 정부 부처의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충남도는 이에 발맞춰 도의 행정력을 집중시켜 최종 지정까지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천안TV 심소원입니다. 천안시 중앙동 미나리길 벽화마을은 천안 시민은 물론 천안을 찾은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명소입니다. 천안시 중앙동은 벽화마을을 새롭게 단장해 시민들에게 선보였는데요. 특히 새 단장을 하면서 조선시대 왕의 임시 거처였던 행궁 화축관을 새롭게 테마로 그려 넣어 천안의 옛 모습을 그림으로 감상하도록 꾸몄습니다. 새 단장을 마친 미나리길을 이현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천안 중앙동 미나리길 벽화마을 모습입니다. 2012년 마을 변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탄생한 미나리길 벽화마을이 최근 일부 벽면을 새 단장하고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벽화는 미로처럼 끊어질 듯 이어지는 골목길에서 추억을 생각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오래된 시간과 현재가 함께 공존하는 공간으로 재구성됐습니다. 기존에 있던 트리가트 일부를 다듬고 낡은 벽화 구간을 조선시대에 건립되었던 행궁인 화축관과 중앙시장의 옛 모습을 테마로 새로 그려 넣었습니다. 그 동원의 모습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또한 조선 후기 천안군 지도 등은 타일 벽화로, 화축관에 물류했던 영남리의 모습은 그림으로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미나리길 벽화 마을은 좀 어둡고 냄새나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환경을 개선하고자 밝게 하수도도 개선을 하고 그 지붕도 그 벽화로 꾸미면서 사람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 마을로 도시재생 사업을 한 내용입니다. 지금 벽화가 좀 낡은 부분을 올해는 그 화축관 이야기로 테마를 정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봤습니다. 저는 여기 영성동에서 65년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60년째 가업 승계 기업으로 3대째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도심화가 되면서 동네가 너무 활성화가 안 되고 이제는 옛날의 향수에 묻혀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벽화 거리를 다시 한번 또 멋있게 만들어 주셔서 많은 그 시민들이 여기 중앙동에 왔을 때 중앙동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구경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많이 좀 찾아주셔서 이렇게 구경도 많이 하시고 저기 요 골목으로 쭉 가시면 중앙시장이 있거든요. 거기는 먹거리가 엄청 많아요. 거기 또 이제 여기도 활성화를 하면서 이제 중앙시장도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권우중 시의원은 미나리길을 비롯해 천안타운홀, 중앙시장, 남산공원 등 새로운 천안의 관광 테마파크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중앙시장 근처에 있는 천안 미나리길이 그동안 너무 퇴색되고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곳을 방문하는 분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 중앙동에서 그 벽화에 새로운 벽화로 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벽화를 새롭게 구성해서 우리 미나리길과 또 근처에 있는 천안 타운홀 그리고 먹거리가 있는 중앙시장 또 남산공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천안의 관광 테마파크를 만들고 싶은 게 저의 바람입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천안축산농협 전관규 조합장에 대해 2심 법원이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전 조합장은 1심 선고 직후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지만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지난 12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전 조합장은 주범 이모 씨 등과 함께 태양광 시설 자금 사기 대출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 재판부인 서울 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이 같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전 조합장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법원이 지난해 3월 치러진 충남 천안 배원예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한 표 차로 당락이 결정된 선거 결과가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16일 유영호 전 천안 배원예 농협 조합장 후보가 현 박성규 조합장을 상대로 낸 조합장 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 전 후보 측은 허위 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불편법을 활용, 조합원 가입과 자격을 유지하고 투표에 참여했다는 제보와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재판부 판단이 확정될 경우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천안 선거파출소 경찰관들이 중증 뇌성마비인 어르신을 무사히 귀가하도록 도운 사연이 알려져 주의를 훈훈하게 했습니다. 천흥 저수지를 산책하던 시민 이몽순 씨 부부는 전동 휠체어를 탄 중증 뇌성마비 어르신을 발견하고 인근 선거파출소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야간 당직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은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수소문 끝에 뇌성마비 어르신의 주소지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뇌성마비 어르신이 전동 휠체어를 이용해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차량 불빛을 밝혔습니다. 신고를 한 시민 이몽순 씨는 중증장애 어르신이 무사 귀가하도록 도운 경찰관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천안TV 초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세계마술사협회 회원으로 매직 어린 왕자 마술사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계시는 김영곤 마술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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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천안TV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마술사를 모신 건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영광입니다. 네, 무척 흥미로운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네. 부족한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깐. 얘야, 네. 너도 인사해야지. 인사 좀 할 사람이 있어. 이리 오세요. 자, 너도 인사하고 싶다 그랬지? 예. 인사하세요. 예. 자, 앞을 보고. 그러지 말고 인사해. 많이들 보고 계시잖아. 자, 인사하세요. 에이? 안 되겠다. 한 번 더. 자, 인사하고 들어가자. 안녕하세요. 잘했어. 들어가. 벌써요? 들어가. 예. 들어가. 아유, 너무 재밌는데 네. 또 다른 애착 인형이 있나요? 네. 아닙니다. 이제 공연할 때 네. 얘들이 나가서 한 번씩 이야기해줘야 이 교류가 터요. 네, 그럼 아이들이 이제 많이 웃고 네. 서로 소통이 돼야 이제 공연이 잘 되죠. 목소리가 딱 이렇게 바뀌시는데요. 이렇게 재밌게 오프닝을 저희가 열어봤는데 다양한 직업군 중에 이렇게 마술사라는 직업을 또 어떻게 이렇게 갖게 되신 거예요? 예. 무엇보다도 어린이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어린이가 안 좋았으면 제가 특별히 이쪽에 큰 관심을 안 가졌을 건데 어린이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됐어요. 노래,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아이들이 좋으니까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다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동화 구연, 인형극, 복화술, 레크레이션, 아이들이 좋아하는 예. 것을 다 제가 총망라 다 했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웃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하겠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마술을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예, 제가 2005년도에 이제 정식으로 시작했으니까 이제 벌써 20년째가 돼가고 있습니다. 벌써 20년이면 정말 마술을 너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닉네임이 매직 어린 왕자라고 제가 아까 또 소개를 해드렸는데 왜 매직 어린 왕자라고 지으셨을까요? 예, 어린 왕자는요 한마디로 길들여지지 않는
순수성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언제나 동화책 속에 툭 튀어나온 캐릭터, 툭 튀어나온 어린 왕자처럼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싶어서 그렇게 어린 왕자 닉네임을 썼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대에서 내가 왕자다 해줘야 보는 사람의 품격, 무대의 품격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아, 너무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지금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세요. 마술사 외에도 뭐 인형극, 네. 공연가, 또 시인, 아동문학가, 수필가, 문화평론가, 부부 합창단, 네. 뭐 엄청 이렇게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활동을 이어오고 계신데 예. 어쩜 이렇게 다재다능하신지 이런 직업들을 갖고 계신 어떤 공통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예술 작품이라는 그런 예. 마음으로 제가 이제 생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쓰는 것, 이제 그리는 것 이런 것만 예술 작품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술 작품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내 손으로 나 스스로 어떻게 나를 조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다른 예술 작품이 되겠죠. 그런 마음가짐을 쓰다 보니까 평론도 쓰고 수필도 쓰고 시도 쓰고 마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제 현대 철학자 중에 들레즈가 있는데요. 예. 그 들레즈의 이론을 참 좋아하는데 그분이 이제 하나의 고정된 틀에 매여 있지 말고 항상 탈주해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서 새로운 되기에 이제 이르라 그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예. 저도 이제 저를 탈주해서 새로운 이제 항상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되기에 사람이 되고 싶어서 많은 것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네. 창조의 발걸음이죠. 네. 아, 사실 예전에는 하나만 잘해라 막 이런 얘기들 많이 옛날에 했는데 많이 그랬죠. 예. 진짜 이제는 다양하게 예. 계속해서 자신을 발전하고 창조하는 게 네. 이제 새로운 예, 시대상이 아닌가. 시대적 흐름이 네. 이제 다양화, 맞아요. 다양체가 되는 그런 시대적 오늘 흐름이죠. 또 배워갑니다. 그렇다면 요즘에 또 현재 제일 활동에 어떤 활동을 중점 두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저는 특별히 중점 두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다 중점을 줍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아침에는 공연을 하고 오후에는 이제 신방 도서관에 항상 갑니다. 출근하러 갑니다. 거기서 책을 열심히 보고 거기가 제 서재거든요. 예, 예. 그리고 글도 거기서 다 써서 거기서 쓴 것들이 다 시집이 2권이 되고 수필이 2권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화요일마다 또 합창단 연습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음악적인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굉장히 바쁘게 지나가실 것 같아요. 예, 네.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도 안 바쁜데 이제 일을 자꾸 만들자니 예, 예. 아주 바빠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갖고 계시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어떤 특별한 계획도 있으실까요? 예, 제가 항상 이제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예.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무대를 하는데 나의 무대가 또 내가 쓰는 책을 통해 그것이 축복의 통로, 그리고 힐링의 통로, 치유의 통로가 되어가는 그런 것들을 항상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머무는 자리마다 항상 그러한 이제 기적 같은 일상의 기적이 일어나기 항상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데 철학자 중에서 또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있어요. 예. 그 분이 쓴 책이 이제 검은 태양인데 네. 검은 태양은 우울을 상징하거든요. 네. 태양빛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까만 지금 같은 게 크다랗게 생긴 거잖아요. 그런 어둠을 싹 걷어내는 게 제가 할 일이 아닌가. 아이들이 볼 때 또 어른들이 봤을 때 그런 무대를 통해서 그런 어두운 마음이 싹 그치고 예. 아주 밝은 빛이 싹 들이비치는 그렇게 되면 이제 뭔가 새로운 찬란한 빛이 내려오는 거니까 네. 그런 찬란을 통해서 순간 이미지,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분들도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지 않겠나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밝은 빛을 계속해서 이렇게 예. 선사해 주시려고 하시는데요. 예,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유치원이나 요즘 초등학교 등에서도 나가셔서 이제 마술 공연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주로 거기서 그래야죠. 굉장히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 할 것 같은데 아이들과 이렇게 공연하다 보면 아이들 앞에서 이제 공연하시다 보면 또 에피소드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예, 뭐 많지만 이제 특히 지금 같은 이제 4월 정도면 3, 4월에 입학식을 많이 네. 했잖아요. 새로운 아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린이집에 갈 때마다 우는 소리가 쟁쟁합니다.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제일 힘든 시기죠. 마음이 아주 이상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이 막 우니까 이제 선생님도 어쩔 줄 모르는데 이제 일단 공연이 시작되자마자 갑자기 울음을 뚝 그칩니다. 왠지 압니까? 마술이 휙휙 지나가니까 빨리빨리 변하고 이러니까 정신이 없어서 처음. 그리고 마술이 끝났다 그러면 또 웁니다. 마법처럼 또 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에 가게 되면 네. 초등학생들은 꼭 마술하기 전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네. 마술은 사기죠?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실제로는 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마술 사기 맞아. 그런데 사기의 뜻이 또 있어. 사랑하는 기술. 마술은 사랑하는 기술이고 또 있어. 사람에게 기쁨을. 그래서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게 바로 마술이야. 이렇게 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해줘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스튜디오 나와 주셔가지고 예. 마술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고 어떤 활동 내용도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또 해주신다면요? 예. 우리 인생은 무대 위의 배우 같아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각자 배역을 맡았잖아요. 크고 작은 배역들. 마음에 안 들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그 어떤 역할이든지 그 자체가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나의 삶 자체가 내 하는 모든 역할들이. 그래서 우리 모두가 최우수 작품상을 받는 그런 위대한 마법의 무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 시청자분들과 저희들도 오늘 마술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삶을 아름다운 예술처럼 배역을 맡았다고 생각하고 네. 지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김영곤 마술사님의 마술을 안 보고 지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어렵게 모신 만큼 이 자리에서 마술쇼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간단하게라도 해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김영곤 마술사님의 공연으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산시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 동안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를 열겠다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순신 축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국 정신을 기리는 아산의 대표적인 지역 축제입니다. 그러나 민선 8기 박경기 아산시장 취임 이후 이순신 축제는 대형 이벤트로 성격을 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올해엔 공군 블랙 이글스 에어쇼까지 선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뒷말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할 경력이 없는 유성여 문화정책특보를 예술 총감독으로 위촉해 특혜 논란을 일으키는가 하면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물인 난중일기 칸타타를 지역 예술인과 아무 상의 없이 뮤지컬로 장르를 바꿔 프로그램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를 홍보하겠다며 TV 방송 광고비로 1억 2천여만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아마 5일 동안 열리는 지역 축제에 이토록 물량 공세를 벌이는 지자체는 아산이 거의 유일할 것입니다. 심지어 박경기 시장이 기획사 대표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오는 지경입니다. 가장 논란이 있는 대목은 아산시가 내빈들에게 축제 개 폐회식 초청장과 홍보 인쇄물을 발송하면서 박경기 시장 업무 명함을 동봉해 울편 발송한 사실일 것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듯이 이는 축제를 사유화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동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없지 않습니다. 박경기 시장이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태를 버젓이 벌이는 건 도덕 불감증 말고 달리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이순신 축제의 본래 의미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는 명량해전에서 단 12척의 배로 10배에 이르는 일본군 함대를 격파했습니다. 이 같은 정신을 지금 아산시의 행태에 적용해보면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도 이순신 장군의 얼을 기릴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을 것입니다. 아산시, 특히 박경기 아산시장에게 당부합니다. 외형에 치중하기보다 본질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안T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